아니 정말 커지게 됐습니다. 이제 네. 부승찬 전 대변인 이른바 이제 본인 등판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등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동을박이 있을 것 같고 대통령실도 뭐 입장을 안 내올 수가 없잖아요. 또 부인했어요. 또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또 법정 공방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 이렇게 증언이 있고 또 확인 과정도 거쳤고 지금 책까지 나올 정도로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은 확실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글쎄요 법정 공방까지도 끌고 가서 이걸 계속 다퉈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권력, 이번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큰 타격을 줄 수도 그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7년 전에 정유라 건을 이제 네.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듯 알릴 때, 네. 나 지금이나. 근데 이런 걸 하면은 사실 개인은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맷집이 좋다 그래도 어디서 이제 힘드냐 하면은 네. 우선 집에 가면 가족들이 음. 이 굉장히 걱정을 한단 말이야. 친척들하고 예. 주변이. 그리고 제가 20대 때부터 뭐 언론 기사 쓰고 뭐 정치하면서 인신공격 당해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싸워봤지만 그때마다 항상 외롭더라고. 아. 그리고 나의 이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짐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네. 혼자 짊어지려 그랬고 가족들한테도 걱정 말라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조금 그랬는데 신부님의 말하자면 배후 조종이 없었다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항상 내 뒤엔 그 신부님이 네. 그부 백범 김구 선생 같이 서 있으면은 나는 윤봉길 같이 폭탄을 던지는 게 벌써 이게 몇 번째냐고 이게. 그런데 이번에도? 예. 폭탄 던지고 나면 졸라 피곤하거든. 그러고 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외롭더라고. 네. 싸우는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네.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거를 알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몇 달 늦어졌더라면, 네. 탄핵 국면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저는 민주주의는 최선을 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봐요. 최악을 막는 제도라고 봅니다. 최악을 막는 제도다. 어떤 하나의 권력자의 폐해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적절한 경고를 날려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고 네.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고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방화벽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아르마티아 센이란 교수가 네. 1983년에 그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연구를 한 것이죠. 이상하게 자기가 보기에 기근이 일어나는 나라는 네. 대부분 독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을 못 먹이면은 지도자가 그 책임을 지고 그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술 써서라도 먹인다. 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는 기근과 같이 최악으로 가는 걸 막는 방화벽의 기제로 작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이상사회를 마치 가져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는 최악을 막는 하나의 안전판이고 네. 방화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느낌을 보면은 내가 뭐 박근혜 뭐 윤석열에서 개인 감정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2014년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지고 십상시 사건이 터지고 네. 막 그냥 발칵 뒤집어지거든요. 네. 그때 박근혜가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권력을 정돈했더라면은 2년 후에 탄핵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비선 라인들이 네. 국정에 여기저기 해집고 다녔다는데 이걸 내가 경고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최악을 막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정부한테 또 좋은 일이다. 윤석열 그럴 수 있겠네요. 정부한테도. 예. 이 얘기를 제가 경찰 진술에 한 거예요. 이거 꼭 써달라. 그 진술 조서에 써줬는데 반은 빼고 네. 내가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정돈하도록 자극을 준 거고 이 정권에 좋은 일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써주더라고. 그거는 써주고. 그거 해가지고
진술서에 넣었더라고.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나를 고발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나는 싸울 수밖에 없고 이러면 임기말까지 가실 거다. 그 임기말은 어떤 임기말인지 모르겠다. 과거에 박근혜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다 망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보시라고. 박근혜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박관청 경장 있고 조홍천 민정비서관 있고 그럴 때 거기에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들은 너무 강하다.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무력감에 젖어가지고 그 한 명이 극단적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 생각을 지금 해요. 그때 누군가 싸우고 있고 누군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 안 죽었을 거다. 2년 후에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거를 믿질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막다른 절벽에서 네. 거기서 거대한 벽을 보고 무너져 내렸다. 지금 우리가 싸워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좌절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당에도 얘기했고 또 여러 언론에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받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한다 이거.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스픽스에서 유튜브가 할 때 네. 제가 그 방송 시작 전에 오늘은 내가 총대 맬 게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위험한 건 줄 아는데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시래.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거요. 그게. 그래서 하셨고. 자, 내가 나를 너무 미화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미화하는 것 같아? 이번에도 정말 큰 역할을 시작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김종대 교수님의 지난번 활약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불거진 그 내용 이미 고발 조치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고발했으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왜 이걸 또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되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때도 네. 여기 오마이 TV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고발해서 조사받고 나오니까 고발자가 김대기 비서실장이더라. 아니 이 문제는 천공이 입장을 밝히든가 네. 아니면 남영신 총장이 밝히든가 당사자들이 나와라. 남 시키지 나와라. 말고 그래서 왜 네. 아니 왜 저기 뭐야 당사자는 사라지고 그 겉절이들이 나와서 설치냐고 내가 그때도 그랬었죠. 방방 떴단 말이에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하고 그 대리인 그 청와대 직원이겠지 용산 네. 직원이겠지 와서 얼굴도 모르는 놈 이름도 모르는 놈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자가 어떤 자요 그래?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랬단 말이야. 당사자가 나와서 왜 당연히. 겉절이들이 설쳐? 그래가지고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다만은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얘기하는 거는 저거 다 헛소리예요. 당사자가 밝히라고. 그래서 이번에 뉴스토마토는 천공을 찾아간 거예요. 네. 속초에서 천공이 강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갔죠. 마이크를 들이댔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안 갔으면 안 갔다는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언론하고 네. 인터뷰 안 합니다. 이러고 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갔으면 안 갔다. 갔으면 안 갔다. 그렇죠. 네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벌써 오마이가 취재 들어갔을 때도 똑같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천공이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거를 밝히는 게 그거를 듣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이건 또 이제 법적으로 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실은 한번 고발했기 때문에 그냥 또 뭉개면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고발해놓은 상황만 뭐 지켜본다. 아니 그래서 네. 뉴스토마토에서 서울경찰청도 취재를 했어. 원래 이런 사건에 고발이 되면 네.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한다고. 참고인 조사. 그러니까 육군총장도 조사해보고 네. 또 내가 제보자가 있다 그러는데 잘하면 알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 여기저기 그 맞춰보면. 알아보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다짜고짜 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다음에 추가 조사가 있냐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조차도 2월이 됐는데.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난 거는 네. 그 용산에 여기 핵심 저 고위 관계자로부터 뭐 취재를 했다고 돼 있는데 네. 부승찬 대변인 말고 또 하나의 소스가 발견된 거예요. 아하. 이게 용산에서 나온 정보예요. 예, 용산에서 난 정보다. 그러니까 저를 고발하고 난 뒤에 네. 용산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지 어. 어쨌는지 거기서 뭐 새로 나온 정보 하나를 누가 뉴스타파에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카니발 2대가 네. 그 관저에 왔었는데 앞차에 김용현 경호처장, 그다음에 윤핵관 의원, 뒷차에 천공이 타고 있었는데 아하. 그 뒷차는 출입 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했다. 아. 이 얘기가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뉴스 토마토 입장에서 복수의 취재원으로서 취재가 됐는데 이야기가 같거든. 맞아 떨어지거든. 네. 그래서 천공한테 막 달려가고 뭐 취재를 남영신 했는데. 총장한테 취재를 하고 네. 할 건 다 했어요. 경호처에 저 질문서 보내고 네. 답변서도 받았어요. 음. 그랬는데 세상에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부승찬 대변인을 제주도로 찾아가서 마지막 네. 인터뷰를 하고 오늘 새벽에 그 기사를 내보내면 하여간 김종대 의원 의혹 제기는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듣고 쓴 게 아니지. 그렇죠. 최소한 세 군데서 네. 들은 거지. 저 부승찬 대변인 그다음에 용산 쪽에 쪽에 소스. 취재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서 이걸 아하. 얻은 거고. 예. 그리고 저기 제가 그 12월에 유튜브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쪽 하는 집 봐서 아, 예, 제가 그랬어요. 추가 폭로할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그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반격 작전에 써먹을 아. 그 저기 남겨둔 거 있거든. 남겨둔 게 있어요? 네. 언제 그거 이제 얘기하시게요? 확인 중에 있다고 확인 중에. 네. 오마이 그러면서 TV에서 계속 그러는데. 네. 근데 제가 뭐 현직 기자도 아니고 또 전직 국회의원이 채신머리 없이 어디 취재나 다니고 이러지만은 예. 저는 옛날에 그 월간지 디펜스 21 편집장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내가 국회의원을 지냈건 말건 네. 진실을 찾아가는데 뭐 나이가 웬 소용이 있고 직함이 웬 소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저 추가 취재 중인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적절한 시점에 제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가 그리고 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개인이 피곤하고 말고 불편하고는 다 다른 문제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정권의 권력에 자극을 줄 때 어느 정도 겸손해지느냐가 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 이제 마지막 이 기회다. 무도한 정권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만방자한가, 얼마나 이제 국민들에게 저 진실 앞에 겸손하지 않은가, 네. 이런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아하. 기회를 제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외로웠다 그러지만 이번에 외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시민이 싸우고 계신다. 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는 댓글 응원에다가 뭐 또 조회수 10만도 그래서 올라간 거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 구독자 10만 돌파. 그것도 그래서 올라간 거지만 뻥 뚫리는 TV 구독해 주십시오. 뭐 저기 저 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싸우는 것이다. 네. 시민들이 나는 싸우고 그 있다. 대리인 에이전트다. 예. 이렇게 하니까 외롭지가 않고 우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참 고난의 시기보다는 네. 지금이 한결 힘찬 맥박이 뛰는 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라. 물레방아와 같은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들립니다. 청춘에 나오는 구절이죠. 네. 자, 김종대 교수님 응원하는 댓글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 반제님이 김종대 교수님들 응원합니다라고 실시간 후원도 해주셨고 완두콩님도 실시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힘내라는 연대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응원합니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대 뻥뚫는 TV 가입해 주시면 김종대 교수님은 매일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다리고 있고 또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받고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김종대 교수님 응원하면서 오마이 TV
잡아줘 시청료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선풀들이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러니까 힘내라 이런 겁니다.